네, 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절기답게 전국 곳곳에 오후부터 비나 눈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영하 기온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옷 두툼하게 입으시고 코로나, 독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준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죠. 산업계 재개 소식 전해주시는 스투데이의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 미국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예, 지난주죠. 네. 11일부터 16일까지 예.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그 코로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비행기 오랜만에 타보셨죠? 예, 거의 2년 만입니다. 딱 2년 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다녀오시고 신수가 좋아지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미국 출장을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프로닉스란 국내 IT 업체가 네.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네. 기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자, 자본주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오늘날 빅테크처럼 빠르게 성장한 적은 없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요즘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예. 상당히 빠른 성장, 압도적으로 지금 깜짝 실적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예. 이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뭔가요? 글로벌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네. 빅테크 5라고 있습니다. 네. 애플,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등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하길 빅5가 가진 경쟁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장 큰 경쟁력은 인공지능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 예.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첫손에 꼽힐 것이라는 것이 AI가 전문가들의 예. 가장 큰 시각인데 예. 이런 AI를 가능케 하는 원천 기술 예. 과연 뭐가 있을지 우리 기술 설명회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예. 한번 그 사업 설명회 동영상 잠깐 보고 가실까요? 예. AI랑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만든 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기존의 마이크로폰이라는 거는 그냥 소리를 잡았다가 리플레이 하려고 하는 되지. 그렇잖아요. 저희가 마이크로를 처음에 왜 만들었어요? 그냥 소리를 잡았다가 증폭시켜서 내보내거나 녹음했다가 다시 틀려고 만든 거잖아요. 마이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진 같은 거죠. 딱 프리즈 시켰다가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방식에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 마이크로폰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사실은 있는 마이크로폰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템포러리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가 이제 그 마케팅 컴퍼니들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꿈꾸는 보이스 커뮤니티 소사이티를 실제로 리얼라이즈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이스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모토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온다, 그런 사회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하고 대화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 멀리서 얘기해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 앞에까지 가야 되고, 예를 들면. 또 가서 버튼 누르나 그 앞에 가서 말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서 이런 버튼 누르면 되죠. 뭐 그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차량에 예를 들면 음성인식 센서가 적용됐다고 해보죠. 제가 어떤 작동을 하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광진 윈텍의 자회사 프로닉스입니다. 프로닉스는 현지 시간 지난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정말 기술 설명회 미국 현지에서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운전대 없는 자동차, 네. 우리가 영화나 공상, 과학, SF 네.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LA 모터쇼라든가 여러 네. 그 행사들에서 보면 이런 이제 운전대 없는 자동차는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를 그 자율주행의 2단계라고 네. 보죠. 예, 예. 앞으로 더 나은 단계로 가려면 어떤 이제 그 기술 기반들이 있어야 될까요? 지난주 그 북미 최고의 모터쇼, LA 모터쇼에서 애플이 네. 컨셉트카를 내놓았습니다. 네. 5단계 자율주행차입니다. 5단계까지 예. 왔나요, 이제? 이걸 보면 운전대가 없습니다. 네. 운전대가 없고 의자가 네. 그 라운지로 합니까? 네. 라운지형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휴식 공간이 그렇죠. 자동차가 운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네.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하면서 네. 휴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원초적 기술이 음성인식입니다. 아, 대화로서 네. 뭐 저한테 뭐 강남으로 갑시다. 네. 뭐 천천히 달려, 빠르게 천천히 달려. 빨리 달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또 핵심은 이제 자율주행의 음성 인식 기반인데 네. 그렇다면 이번 그 국내 기업이죠 프로닉스가 최근 개발한 초음파 센서 네. 이게 음성 인식 기술의 가장 기초적인 주요 기술이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무슨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네. 이게 지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지문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독특한 성문, 네. 그 보이스 프린터가 있습니다. 네. 원래 보이스 프린터라는 게 미국 FBI에서 범죄 수사를 하면서 처음 내놓은 개념입니다. 네. 그 전까지 세계 글로벌 무대의 어떤 기업도 네. 보이스, 그 쉽게 해서 성문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프로닉스가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뭐 사람 목소리, 고유의 목소리를 정말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소리를 구분하거든요. 한은식 예, 예, 기자의 예, 그 예. 고유의 그 경상도 사투리. 예,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50대 중반의 그 걸걸한 목소리. 예, 예, 예. 이런 목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계들이 구분한다면 상당히 그 어렸을 텐데. 아직은 못하죠. 못하는데 그 프로닉스가 이번에 이 기술을 개발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닉스가 최근 실리콘밸리에 그 둥지를 트고 있는 최근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네. 기술 설명했는데 여기서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앞으로 어떤 그런 미국 시장을 향한 어떤 네. 그런 프로닉스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네. 포부 그런 것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현지 어떤 투자자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 프로닉스 미국에도 자회사를 만들었나요? 오토노모 머스 쉽게 소나. 지금 미국에서 또 법인이 두 개 있습니다. 네. 프로닉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오토노머스 소너라는 그 네. 회사 두 개가 네. 오토노모 머스소나.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박근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성문은 금방 구별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어떤 회사들인가요, 이들 회사가? 그저 프로닉스 테크놀로지 같은 게 미국에서 어떤 그런 투자를 네. 유치하게 한 어떤 그런 현지 법인이고 음. 오토노머스 소나는 미국에서 어떤 그런 자율주행 차의 어떤 그런 기술을 네. 협력하기 위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미국 현지에서도 현지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도 이 부분을 좀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블룸버그에서도. 예, 하고 있고 네. 지금 미국 현지 법인의 송영길 대표가 네. 미국 그 경제 매거진 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네.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또 엠바고 문제 때문에 네. 그쪽과 인터뷰를 또 진행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뭐 뜨거운 분위기가 계속 뭐 연출이 이제 뭐 됐나 봐요. 현지 투자자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들도 좀 지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 분위기상 미국 나스닥 시장까지도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 맞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증권 시장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네.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네. NISE 같은 경우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 상장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네. 하지만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평가를 위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지금 프로닉스가 가진 어떤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또 상장하는 데 있어서 네. 나스닥 상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나름대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 상장으로 노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 정성평가를 하는 거죠. 예. 또 그 외에도 지금 글로벌 빅테크 5 기업이죠. 네, 예. 빅테크 5 기업이라고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뭐 네. 애플, 뭐 아마존 등이 네. 빅5라고 하는데 예. 이들 회사 중에 하나도 비밀스럽게 비밀 유지 협약서 NDA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뭐 좀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네. 그런 비밀 네. 기술 협약입니다. 네. 뭐 이 이후에 네. MOU라든지 그리고 정식 어떤 합의서를 맺게 될 것으로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비밀 유지 협약에 위배되는 입에 내용?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예. 몇 달 전인가 저 LG전자하고 네. 애플하고 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비밀 유지 협약 계약을 맺고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애플이라는 회사가 네. 노출이 되었습니다. 언론 네. 쪽에. 그러다가 애플 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죠, 외국 그렇죠. 기업들은.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은 이런 그 다큐멘터상의 비밀 유지 협약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많이 예, 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제가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떤 기업인지는 한우식 기자께서는 저희 알고, 알죠. 알고 예, 계시지만. 빅5 중 하나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밀 유지 협약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당분간 MOU 맺을 단계까지 네. 그 협약이 비밀 유지 협약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또 그 프로닉스의 모회사죠. 예, 모회사인 광진인텍이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이게 강진인텍의 주가와도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예, 맞습니다.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들 지금 그 모회사 자회사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올 초인가요? 정확하게 네. 2월 달인가 광진인텍이 프로닉스 지분 42%를 50억 원에 네, 인수했었습니다. 네, 인수하면서 광진인텍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네, 프로닉스의 어떤 그 모험가 정신, 네, 창업가 정신을 벤처 정신. 예, 네.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잘 그 관계가 잘 설정되고 있네. 이런 관계 잘. 지금상으로는 관계가 나름대로 잘 설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프로닉스의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네. 빅테크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진인텍의 주가에도 상당히 크게 뭐 작용을 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뭐 직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국내의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로 글로벌로 많이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서 정말로 큰 빅테크 기업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뭐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사실 국내외에서 네. 특히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이 뭐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그런 상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또 이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이 네. 그 혁신의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이게 자칫 뭐라 합니까 과도한 네. 이익 추구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는 건 사실. 과도한 이익 추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들 기업이 이익을 예, 추구하고 뭐 이익 추구는 맞긴 맞지만 이게 네. 결국 경제적 가치를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도 네. 같이 또 짊어져야 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어떻게 일부의 어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 뭐 과도한 이익 뭐 추구하는 부분, 뭐 유니콘 기업이 되고 대폭공 기업이 되는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국가가 장려를 해야 되지만 예. 또 그렇게 큰 빅테크 기업이 됐을 땐 사회적 책임도 다 같이 하는 그렇죠. 그런 그만큼 기업. 몸집이 커져가니까 네. 그에 비례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도 네. 제하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일각의 지적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프로닉스와 같은 글로벌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풍물레이더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취재와 지원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식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주식시장 증시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스투데이의 김필주 기자 오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 기업이죠. 코나이. 경기도 특혜 논란의 계약 만료까지 3거래일 연속 계속 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코나이의 주가는 약 18% 정도 급락을 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다 더하면 거의 한 2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경기도가 이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를 다시 선정한다는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네.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는 이 재선정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4일에 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 RFI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공동 운영 대행사는 이 도내의 28개의 시, 군의 경기 지역 화폐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또 네. 카드를 발급하고 이렇게 충전하는 잔액을 또 쓰게 할 수 있는 네. 이런 운영을 기술적인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 코나이를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를 선정할 당시에 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실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이 코나이의 임원으로 또 재직을 하고 있어서 네.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이 평가위원이 이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이랑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의혹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뭐 짬짬이 논란으로 예, 맞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자기 식구 감싸기. 네. 자, 그럼 몇 명 평가위원이 몇 명이 포함됐길래 이런 논란이 있죠? 예, 그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위 소속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지역화폐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평가위원이 총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2명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경제 분야에서 선정된 모 도시재생연구소장 A씨가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성남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본부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 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였었습니다. A씨와 같은 이 지역경제 분야 위원으로 선정된 B씨는 당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부장으로 일하다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1호로 신설된 이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본부장에 역임을 하면서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네. 홍보비 특혜 논란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광역시에서 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이때 홍보 업무를 이 민간업체인 대행사가 진행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에서는 2019년에 이 경상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코나아이의 홍보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즉 코나아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 홍보 업무를 경기도의 지자체인 이 세금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홍보 예산이 2018년에는 19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20억 원, 그리고 최근에는 29억, 거의 이제 뭐 30억까지 이 홍보비 예산이 증가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 코나이가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 홍보 업무를 세금으로 메꾸면서 오히려 코나이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코나이가 여태까지는 뭐 계속 적자였던 회사였었죠? 예, 적자가 심했었습니다. 이 코나이가 몇 년 전까지는 상장 폐지 그리고 거래 중지가 논의될 정도로 이 대규모 적자가 있었는데요. 회사 대표는 이제 매년 6억 원 이상의 연봉을 챙기면서 또 논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단 1년 만에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변모를 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뭐 예, 맞습니다. 계속 적자에서 190원 갑자기 흑자 전환됐다는 네, 것은 수수료 매출만 무려 5,800%가 증가를 했습니다. 5,800% 상승이요. 네, 뭐 충분히 뭐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어 보이네요. 충분히 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흑자 전환에도 이런 낙전 수입, 예, 낙전 수입이 뭐죠? 근데? 예, 이렇게 지역 화폐를 운영하게 되면 뭐 인천이나 부산에서는 이자 등 낙전 수익을 모두 지자체가 회수를 하거나 세입처리를 합니다. 네. 이 낙전 수입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10만 원을 충전을 하고 네. 충전 안 하고 이제 남은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이제 지자체가 다시 회수를 해가는데 네. 경기도에서는 이 돈이 고스란히 코나이. 코나이 쪽으로 그냥 귀속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전 수익이 그냥 고스란히 이 코나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던 거죠. 그 외에도 이 운용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도민의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까지 모두 챙겨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경기도라든가 코나이 입장은 좀 들을 수가 있나요? 뭐 예, 해명이 경기도나 있었나요? 코나이 입장에서는 특혜가 전혀 없었다라는 네. 거고요. 또 이런 낙전 수익도 아직까지 발생된 수익은 아니다. 나중에 향후에 발생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확정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코나이가 대행사에서 이제 빠지고 다른 대행사를 아마 물색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아직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고소라든가 이런 건 네, 이어진 그런 건 아직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고 예, 의혹 단계입니다. 의혹 단계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좀 취재가 앞으로 네, 계속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풍물레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찰과 취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신풍제약 드디어 그 소액 주주들이 뿔이 단단히 났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상당히 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 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해 작년에 폭등을 했는데 이제는 고스란히 그 상승폭을 지금 반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신풍제약 소액 주주 모임이 이제 집단 투쟁을 하기로 밝혔는데요. 네. 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나선 겁니다. 네. 21일 이 신풍제약 소액 주주 모임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까지 신풍제약 본사에서 이 규탄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원인으로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지부진한 임상 내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럼 집단 투쟁 주로 어떻게 지금 소액주주 모임이 지금 집단 투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본사 앞에서 지금 집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 임상 3상과 관련해서 몇 달째 업데이트된 것이 없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주주 모임 의장은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로서 파라맥스의 이 효능을 굳게 믿고 투자를 해왔는데 글로벌 임상으로 포함됐던 이 필리핀 임상은 거의 1년간 깜깜무소식이고 반드시 효능을 입증하겠다고 한 국내 임상 3상도 역시 몇 달째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진단 키트인 치료제인 백신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인데 네, 맞습니다.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그 당시 말라리아 치료제로 맞습니다. 제가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에도 효능이 있다. 뭐 네. 그런 이제 맞습니다. 약간은 좀 뭐랄까 좀 터무니없다고 네.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말라리아 치료제로 코로나를 치료한다는 시장의 증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소문으로 주가가 폭등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럼 임상 상황 네. 뭐 계속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요, 지금? 계속?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깜깜무소식에다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를 살펴보면 이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9월 21일 날 21만 4천 원까지 올랐던 이 주가가 꼬꾸라져서 지난 19일에는 4만 5,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약 78.5%가 떨어진 셈이라 아무래도 이 소액주주들이 뿔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그 지주사에 네. 또 신풍제약 대규모 매도가 있어서 더더욱 소액주주들이 뿔이 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4월에 지주사이자 최대 주주인 이 송암사가 임상 2상의 발표 직전에 대규모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 송암사는 당시 27일 개장 전 약 200만 주를 팔아서 1,680억 원을 시간에 매도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임상 3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이 이상 발표 전에 판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 소액주주 모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자사주까지 또 블락딜로 매도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지난 9월에 신풍제약은 블록딜 방식으로 자사주에 128만 주죠. 이 정도를 약 2,154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전년 당기 순이익인 44억 원의 50배에 달하는 이 현금을 챙긴 것이죠. 네. 이렇게 자사주 매도와 지주사의 매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고점 시그널로 인식하면서 이후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소액주주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만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향후 그 소액주주 모임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 주주 모임은 이제 소액주주 지분 3%를 모아서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주 모임 의장은 임시주총 소집 요건을 충족해서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 2년간 코로나로 급등한 그 상장기업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는 오를 일보다는 떨어지는 일들만 많이 좀 남지 않았나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묻지마 투자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 꼭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계속 이어서 풍물레이다 증시 이슈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대체 발행 토큰이죠.
N자만 들어가도 상장 기업의 주가가 묻지마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NFT 관련 사업을 검토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좀 상당히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NFT 다시 한번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NFT는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이 희소성을 갖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인데요. 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FT로 주목받는 주식 카테고리 종목들은 어디가 있나요? 예, 현재 주식시장에서 NFT 바람을 주도하는 업종은 이 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을 활용한 위메이드의 미르사가 이 흥행 대박을 치면서 게임 업계의 큰 테마가 됐는데요. 이 위메이드는 게임 내 재화를 코인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이 플레이 투 언 방식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흥행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에서 이 NFT를 활용한 게임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해서 잇따른 급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주가는 지난 7월에 28,542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19일에는 23만 원, 즉 약 한 730%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많이 이런 그 네. 지금 테마를 타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위메이드 외에 뭐 다른 게임 기업들이 또 있나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대표적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스포츠, 게임 메타버스에 특화한 NFT 거래소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요. 게임빌은 내년 상반기 NFT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급락으로 쓴맛을 봤던 이 NC소프트도 이 NFT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또 상당히 크게 또 수혜를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엔터 대표주인 이 그 대표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YG 플러스는 하이브와 두나무가 설립할 NFT 합작 법인을 통해서 NFT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고요. JYP 역시 두나무와 손잡고 진행하고 SM도 이 NFT 사업을 진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요즘은 NFT를 발행해서도 벌고 또 발행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으면 주식으로도 벌고 네, 맞습니다. 정말로 돈 쉽게 벌고 있네요. 네, 신기술 테마 네. 또 과거에도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네.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신기술 테마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 그 전문가들은 이 NFT 테마주 열풍이 2017년에 증시를 휩쓸었던 가상화폐 테마주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기업들은 앞다퉈서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뭐 거래 정지가 되고 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 되는 이 수순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었습니다. 자, 이쪽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예, 한지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국내 증시가 뚜렷한 모멘텀 없이 이 NFT 단순한 테마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과열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된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전에 방송했던 우리 신풍장처럼 묻지마 네. 투자 또 이게 가열 급등하면 가유불급이라고 우리가 또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또 오른 만큼 네. 또 급격한 또 하락세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투자에 다시 한번 신중한 투자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훈훈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우리 코스닥의 야벡스. 네, 기존 제조업 사업에서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고요? 네, 상당히 맞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최대 주주까지 변경이 됐어요. 네. 이제 어떻게 야벡스가 어떤 회사로 바뀌고 있나요? 예, 야벡스는 지난 8월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그젝스라는 이 상호가 야벡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회사 야벡스넷, 야벡스 얀 모바일 등을 통해서 이 IoT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이 비콘 기기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2차 전지 전문 회사로도 또 거듭나면서 이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인수한 회사들은 또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예, 2차 전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정밀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 테크늄의 지분을 54.2%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요. 이 결제 대행사 GS 페이먼트를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산 설비도 또 기존의 생산 설비도 더 증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야벡스는 지난달 시간당 이 태그 RFID 3만 개 생산이 가능한 이 태그 컨버팅 장비 그리고 의류용 RFID 태그 전문 장비 오토 라벨러 등을 추가 확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설비 증설을 통해서 야벡스는 연간 2억 개를 상회하는 RFID 태그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IoT 인프라도 계속 또 수주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고투몰 소상공인 매장 내 위치 기반 그리고 토탈 IoT 인프라 공급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번 인프라 구축에는 비콘기기와 UWB 지원 단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함층 정밀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인데요. 매장 내에 존재하는 판매대라든지 탈의실, 계산대에 있는 자세한 이 위치를 공유를 할 수 있고요. 향후에 추기 기술과 A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도어 내비게이션, 즉 고투몰 내에서 이 실내에서의 내비게이션 기술을 발표하고 승차 시간 알림과 승차 게이트 이렇게 전철과 관련된 기술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또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편리한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IoT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네요. 네. 또 해외 뭐 진출도 있다고 마카오 해외 진출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예, 그 야벡스가 사물 인터넷 인프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 야벡스넷이 마카오 소재의 보안 회사인 이 엑스소프트와 위치 기반 IoT 인프라를 활용한 솔루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측이 Io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마카오 공항이라든지 카지노 시설 이러한 다양한 마카오 내 시설을 중심으로 IoT 인프라 구축 시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그 야벡스에 대해서 상당히 주가는 요즘 어떤가요? 야벡스? 예, 주가는 현재 지금 계속 오르는 상태입니다. 네,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저점에서 신중한 여러분들 투자 고려해 보실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 전문기자 김필주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블록 위클리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소식, 가상화폐 업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인데 오늘 코너는 저희가 특별히 미국에서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명 예술인 작품들을 NFT로 발행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상장시키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자, 오늘 미국에서 먼 손님 오셨습니다. 그 자이안 쿠타리 벨 트러스트 대표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김동혁 아티 글로벌의 기술이사고요. 오늘 이 방송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역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Jayan Katari. 제 이름은 자양 쿠타리고 I'm the CEO of Welltrust, 벨트러스트의 대표입니다. and I also do consulting and technology-related services for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정부와 그 개인 사업을 위해서 컨설팅과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벨 트러스트는 투자회사죠, 벤처 캐피탈? Is the Beltrust is investment or venture capital? It's advisory and investment. 그 투자에 대한 자문 회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아티 글로벌의 대표도 같이 공동 역임하고 계시죠? Are you RT Global CEO? That's right. 예, 예, 현재 RT CEO로 있습니다. 네, 그 2020년 지난해 포춘지 선정 100위 안에도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현재 그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팬데믹 세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 NFT 투자에 대한 의견 이쪽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You are the elected of the Fortune's 100, and as you know that the pandemic is growing up, rising up. How about your feeling about the futures of the crypto or NFT market? Yeah, so I think that the pandemic has provided a new set of opportunities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팬데믹은 오히려 새로운 그 시장을 위한 기회로 볼 수도 있고요. And it's given a lot more possibilities in terms of investment and diversification for people. 또 투자자들과 그리고 또 다양한 것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eah, and it's going to because of the pandemic, people have had more time to research into new industries and new technologies to participate in.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머물러 있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네. 새로운 아이템이나 비전을 찾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상당히 인플레를 또 갖고 왔잖아요. 글로벌 자산 시장에.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Is it affect the inflations because of the before the pandemic? Yes. A lot of information, and the inflation is affect to the investment of the crypto. That's right. So because of the pandemic, trillions of dollars have been printed.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1조 달러에 대한 돈이 이제 풀리고 This has sparked fears by many people to making them look for alternatives to formal U.S. currency.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달러의 대체 용도로 더 많은 투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 inflation only gets bigger, and there's no solution which will help reverse the damage done. 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많이 풀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미래의 사업, 가장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한 5가지 사업 정도만 꼽는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Okay, what is your opinions about the major 5 industry after pandemic or corona? The major industries would be mainly e-commerce, entertainment, cryptocurrency, NFTs, metaverse. e-commerce, 그다음에 메타버스, 네.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Cryptocurrency. 크립토 암호화폐. 네. And I would say also in the another industry which is probably going up is electric vehicles. 예, 그리고 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네. 다른 영역에서의 그 파트도 이제 네.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네. 크게 국내의 그 금융 시각과 다를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보는 시각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글로벌 이제 큰 투자자, 큰 손이다 보니까 우리 자이안 대표의 의견도 상당히 좀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 투자 시청자분들께서. 자, 그렇다면 최근 NFT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뭐 이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유가 어떻게 보시나요? So nowadays the NFT market is rising up, and what is your think about? What is the reasons for the growing of this market? The main reasons is that because a lot of people have had due to lockdown, they've stayed at home, and a lot of people have found new passions and people have started new collections of various things they're interested in. This could be collections of art, collections of their favorite sports. 예, 그 동일하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수집가들이나 애호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NFT로 이제 소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술품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네. 게임 이런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가의 예술품을 예로 들면 비싸서 못 사는 것들이 이제 잘게 NFT로 쪼개서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유욕이 있다. 뭐 그게 이제 투자 시장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Is it understand for before the biggest artist work is too expensive, but the NFT can be sold. A lot of people can divide and can purchase, can ownership of small money or cheapest money. Is it right? That's right. Before now with NFTs, people can easily diversify, their holdings of art. Everyday people can participate in high-end art ownership. 예, 이제는 NFT가 등장하면서 네. 그 고가의 미술품을 다 한 사람이 소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누어져서 네. 작게도 여러 개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네. 그런 현상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방한 목적은 벨트러스트 금융인으로서 대표로서 오신 자격도 있지만 또 우리 NFT의 대표 아티글로벌의 대표로서도 방한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암호화폐 시장, NFT 시장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You are come here because of the RT NFT, and what is your think about the Korea market about NFT and crypto?
I think there's huge potential. I think that this is there's so much growth or room for growth in the NFT market in Korea. 예, 한국은 굉장히 그 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고 네. 특별히 이제 NFT 시장 또한 그와 연계선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티글로벌 재단이 앞으로 유명 예술가들 작품 많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들리는데 예술품의 NFT 발행은 어떤 의미를 앞으로 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So the art platform will be publishing the highest values of artists' works. What is the meaning about the NFT owners to purchase that pieces of the NFT? So What is the meaning to the what does it mean to purchase? yeah? So this is historic because never in history has high-end art been accessible to everyday people. Now, when you own a NFT, like a Picasso NFT, which we will issue, you're going to get to own a piece of something which is inaccessible if you didn't have the funds to pay for it. But now, with even a small amount of funds, you can own a piece of it, and it's displayed in a museum, which is very, very, it's a cool concept. 야, 예전에는 그 고가의 미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고가의 미술품이 그 한 사람이 소유하고 많이 이렇게 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NFT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작은 것이라도 네. 내가 피카소와 같은 고가의 미술품을 내가 소유를 증빙할 수 있고 또한 그 미술품을 실질적으로 이제 미술관에 가서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You can, you can also show that, it's easily transferable between people, as well as the fact that it'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ll the additional costs having high-end ar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security.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protecting the art from, weather and all the other, it's all housed and safely kept in a museum. 또한 이제 그 NFT로 되면은 쉽게 전송을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술 자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그런 염려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자산의 전달의 편리성, 보관의 편리성도 상당히 부수적인 큰 이유가 되겠네요. Yeah, is it affected to the security and conventions for keeping the asset with the art? Is it useful for that? For NFTs? Yeah, NFT. Yeah. Is to keep, Yeah. what's the question? Okay, it's very useful tools for keeping the asset of the arts with NFT. Better solution more than before we had. That's right. Yeah. It's easier to keep track of everything. It helps fight against counterfeiting. So it's a very smooth process.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이제 내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한 뭐 법적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이것만큼 편리하고 편리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이제 판매에 성공한 앤디 월 작품, 피카소 작품, 상당히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NFT 발행을 하고 성공적인 또 판매 빅히트를 쳤는데 좀 간단히 내용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죠. Yeah, today. So, can you explain what is the Andy Hall's sold out event and what is the meaning about that? Okay. And yours sold out. Yeah. So we had a soft launch done for Arty, and in collaboration with Arty Korea, we were able to successfully sell a high-end Andy Warhol piece. 우리는 이제 그 아티 플랫폼의 소프트 런치를 성공적으로 했고 또한 아티 코리아와 함께 앤디 홀 그림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And the piece was worth close to $260,000.
그 한 조각의 가치는 260불 정도가 되고요. 260불. And within under 2 hours, we were able to sell the entire NFT issue. 2시간 만에 모든 그 NFT 조각들이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구자당 260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몇 구자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So how many assets Were so issued. divided? Yeah, issued. So we issued 1,000 NFTs for the Andy Warhol piece. 1,000개로 이제 1000개 구자로? 민팅을 했습니다. 앤디 월의 어떤 작품이었었나요, 이번에? What is the Andy Warhol's the names about that art? It was the Andy Warhol. It was Campbell's chicken noodle soup. 캠벨 치킨 누들 sup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앤디 월의 시리즈 작품들 계속 발행 판매하실 예정이신가요? Do you have the plan to be selling the Andy Warhol's more in the platform? Yes, we will be issuing a diverse range of art. So Picasso's, Andy Warhol's, a lot of African art, as well as art from around the world. 피카소, 앤디 월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카소 그림 그리고 또한 흑인 작가들 네. 그리고 다양한 전 세계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발행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 예술 작품 쪽으로만 국한시키시는 건가요? Is it limited in the artist or of the arts? The issuance. For example, is the other part, for example, is the games or the other? Yes, we're going to also be onboarding games relevant to NFT games. We're going to be also integrating other technologies like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Yeah, but first we start in the focusing the arts. We start with the high-end art, and then we will be adding on more and more. 처음에는 이제 그 고가의 예술품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다양한 NFT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게임이나 뭐 다른 분야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거래소 바이넥스였었죠? 비트렉스. 비트렉스였었죠. 예. Yeah, is it the listing coins at Bittrex? That's right. We've listed on Bittrex, and we're going to be expanding into further exchanges soon. 네, 비트렉스에 상장을 했고 다른 거래소도 확대해서 상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구자당 260불에 판매가 되는데 현재 거래가 대략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Do you know how much the trading volumes every day about our Artcoin? It's like $500,000. Yeah, It ranges between $1 million to $500,000. 예, 뭐 500만 뭐 50만 네. 달러 정도 이렇게 500만 달러요? 500만 달러 정도. 예. 아까 half million 260불에 상장된 코인이 NFT가 예, Artcoin. 엄청나게 폭등을 했네요. 예, 그 간단하게 우리 자이언 소개를 다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How old are you now? Can I ask Well, you? yeah. 네. Well, right now I'm going to be 31. Yeah. 31살. 31살이요? 31살이고요. 아유 상당히 뭐 예. 동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나이네. 근데 어떻게 그 31살 젊은 나이에 예. 100대 포춘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How can you become the 100 fortunes the rising of company? How can be possible in just a younger age like Well, you? Yeah. you know, I think it comes from just following your passion and just seizing the moment. 이제 열정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왔고 열정의 대가로 저희가 얻은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여태까지 계속 금융인의 길을 걸으셨네? You were following by the financial part, or so which part are you working on? For Yeah, your career. Oh yeah. So I mean, I started when I was young. I started my company very young, and it's been a long journey. I've had the pleasure of working with many companies and people who've helped drive the success of Veltrust, and pretty soon we're going to, we've managed to get on the Fortune 100 top companies in the country, and we continue to work with world leaders and expand into new markets. So we continue to grow.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기업들을 자기가 후원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포춘지에 이제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 더더욱 좋은 예술 작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더 큰 NFT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So he 전해주십시오. hope that will be contribute to more good arts and more good project. So Oh yeah, for sure. We have a lot to come. 예, Yeah. 그리고 거래량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고 실제 아티코인 가격은 비트렉스에서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Thank you for taking a long flight from the state and participating in today's broadcast. Thank you. Thank you. Yeah. See you again. 예, For sure, for sure.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방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 저희가 방송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